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1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었다고 선포된 자리에서 수락연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수락연설을 한 게 아니라 수락연설이라는 걸 했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결국 자기를 뿌리 뽑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그 오명을 없애겠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랍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표현대로라면 대장동 떼도둑 수괴, 대장동 떼도둑 수괴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고입니다. 이재명 씨가 제일 잘하는 게 무고죠. 무고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형사처벌 받도록 고소고발을 했다가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졌을 때 처벌받는 것을 무고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미 그 무고죄로 형사처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 세계에 중계되는 그 연설에서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 유동규를 이 문장 속에서 왜 유동규를 비판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거의 다 유동규가 한 겁니다. 유동규가 설계한 대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유동규 게이트라고, 최소한 유동규 게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유동규는 싹 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제까지도 유동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인데도 왜 유동규를 비판하지 않느냐?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유동규 눈치를 본다는 거죠. 아니면은 유동규에게 결정적 약점이 잡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유동규 윗선이 누구냐? 지금 수사가 바로 그것을 해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3차 선거인단 압도적 득표율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는 의식의 반영이다. 뇌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가리켜가지고는 이재명 후보의 척건 중의 척건이자 신복이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통해서 한 겁니다.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은 결선 투표 열망이다. 어제 3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에서는 이낙연 62%, 이재명 28%로 더블 스코어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바로 이재명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표심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입니다. 3차 선거인단 결과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보다 확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이낙연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최종 후보로 내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후보 사퇴자 무효표 처리에 관한 당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표심을 반영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제보가 있고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재집권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바로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의혹은 이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 시점 전후해가지고 8번이나 그 사건을 맡은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8번. 이게 통상적인 만남이냐? 아니면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 권순일을 만났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권순일에 대한 이 화천대유의 2억 원 법률 자문료는 이게 사후 뇌물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즉 김만배 씨가 이재명의 선처를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것은 한국 권력형 부패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법관은 흔히 신의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 최종 확정 판결한 게 바로 집행되어 버립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이 집행되어 버립니다. 신의 대리인입니다. 이 신의 대리인을 돈으로 움직이려고 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규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화천대유 국민의힘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유동규인데, 유동규는 싹 빼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왜 이리 약하냐? 그 성격 급한 이재명, 그 사나운 이재명이 유동규에게는 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느냐? 이것이 해명되면은 이 사건 전체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고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도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